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산자는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변수들이라던가 또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값들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나머지와 같은 산술연산이라던가 또는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관계연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and, or와 not와 같은 뭐 논리연산이라던가 그 외에도 뭐 비트연산, 볼린연산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술연산자의 종류를 보면은요. 산술연산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먼저 대입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실수형이죠. 그 다음에 정수형 나눗셈, 이건 나머지예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예를 들어서 A는 5의 3승이다. 그러면은 별표를 2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입연산자, 는하고 산술연산자와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는 3이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변수가 목적지예요. 목적지인데 그 현재 변수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넣으세요. 이거는 빼기는 하면 어때요? 마이너스는 A에서 3을 뺀 다음에 그걸 다시 A에다가 덮어 써라 라는 말이에요.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지수승 다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저희가 같이 이런 연산자들을 이제 뭐 산술연산자는 앞에서 많이 써봤는데 나머지 연산자들도 한번 써볼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동전 교환인데 교환할 돈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저희가 교환할 돈을 입력해주고 500원짜리는 몇 개가 필요하고 나머지 100원짜리 몇 개 필요하고 50원짜리, 10원짜리, 그 다음에 바꾸지 못한 잔돈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잔돈의 형태를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예시 한번 저희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자, 학습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동전 교환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머니, 그 다음에 코인 500, 코인 100, 코인 50, 코인 10 이거의 약자네요. 각각에다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순서대로 다 0으로 넣었죠. 자, 그리고 머니에다가 자, 어떤 값을 받으려고 인풋 함수 썼죠. 근데 우리가 숫자, 머니니까 숫자로 변환을 한 거예요. 교환할 동전 얼마라고 화면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을 정수형으로 받아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머니를 자, 500으로 나눈 몫을 C500, 코인 500에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500원짜리 동전 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머니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머니는 500원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만 남는 거죠. 네, 500원보다 더 작은 값이 여기 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머니를 다시 10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고 그러면은 100원짜리는 또 몇 개가 필요한지가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값. 자, 1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니까 100보다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값은 또 머니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50에 대한 것도 똑같이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의 개수도 여기서 구하고 머니에다가는 10원짜리로 나눈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넣어서 교환하지 못한 바꾸지 못한 동전을 머니가 갖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엔터키 한번 쳤네요. 그렇죠? 그리고서 500원짜리는 코인 500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퍼센트 뒤에 이제 코인 100 이 변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쭉 출력이 다 되고 머니 값이 마지막에 바꾸지 못한 돈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할 돈 7777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자, 500원짜리는 15개, 100원짜리 50원, 10원짜리, 그 다음에 바꾸지 못한 돈은 얼마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스 부분을 주피터 노트북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변수 선언하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언됐고, 자, 머니에다가 우리가 화면에서 입력받은 값을 자, 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였죠. 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5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원짜리 구한 다음에 10원짜리가 아닌 1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아닌 나머지 원 단위는 이제 머니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각각을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소스 입력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화면상에 교환할 돈은 얼마라고 나오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7777원을 한번 놓고 엔터키 내려볼게요.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은 15개, 100원은 2개, 50원짜리 1개, 10원짜리 2개, 바꾸지 못한 잔돈은 7원이다 라고 나오죠. 네, 교재하고 아마 보여드린 PPT하고 동일한 내용일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해서 다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교환할 동전이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8,928원이다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8,928원이다.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50원짜리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원짜리 그리고 바꾸지 못한 잔돈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내용은요.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희가 알고리즘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게 있냐면 탐욕 기법.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일 먼저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답이 아니면 그 다음 또 값을 또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최적의 해를 구하고, 그리고 최적의 해들을 구한 값들을 하나의 값집합으로 놔둬서 해의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값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8,928원이라는 이 돈을 고객이 주면서 나에게 동전의 개수를 가장 작게 만들어서 나머지 돈을 주세요 라고 이 돈을 교환을 하는데 가장 작은 개수의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8,928원을 500원짜리부터 줄 수 있다면은 500원짜리를 많이 넣는 것이 가장 작은 개수의 잔돈으로 바꾸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500으로 먼저 나눠서 거기서 몫을 구하고 남은 값에 대해서 다시 그 다음 동전 단위인 100으로 나눠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이 다양한 값들 한번 실행하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연산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혼자서 쓰인다기보다는요, 어떤 그 파이썬 명령어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의 특징은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 이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주로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논리연산자는 and, or와 not가 있죠. and는 논리곱, 논리합, 그 다음에 논리부정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건 현재 상태의 반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는 많이 쓰여요. a라는 값이 100과 200 사이에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면 a가 100보다는 크고 a가 200보다는 작다라는 이 연산자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트 연산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은 정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진수로 변환했다는 거는 1010 하는 어떤 비트열로 변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열들에 대해서 각 자리의 비트들, 해당되는 자리의 비트들끼리 연산을 수행하는 걸 말하고요. 비트 연산의 종류에는 아래쪽과 같이 AND, OR, 그 다음에 exclusive OR라고 합니다. 이 꺽쇠 표시를 배타적인 논리 합이 되겠습니다. exclusive OR,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트, 틸드 표시로 되어져 있는 거는 비트 부정이라 그래서 나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left shift, 그 다음에 right shift, 왼쪽 이동, 그 다음에 오른쪽 이동,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연산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AND 같은 경우는 앞에서 논리 연산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논리 연산에서 AND는 논리 곱이라 그래서 둘 다 참일 때 참이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NOT는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AND는 둘 다 참이면 참이 나오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틸드, 이거는 NOT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은 0으로 0은 1로 변경하는데 여기는 비트와 앞에 봤던 논리와의 차이점은 비트는 하나하나 비트로 쪼개진 값들끼리 비트열 단위의 어떤 연산이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했던 논리 연산은 그 비트들의 묶음으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예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기능들 한번 보겠습니다. exclusive OR는 둘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다 라고 나왔죠. 뭐냐면 둘 다 동일한 값을 가질 때 00이거나 11일 때는 0이 나와요. 그런데 0, 1이거나 1, 0이거나 서로 다른 값이 서로 exclusive OR 연산이 되면 그럴 때는 1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타적인 값이 들어올 때만 true 값을 갖는다. 왼쪽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가 있는데요. 레프트 시프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시프트 할 때마다 2를 한 번씩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번을 시프트 한다 그러면 곱하기 2를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프트 개수만큼의 2의 지수승 값이 결국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라이트 시프트는 나누기 2의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누기를 해서 몫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라이트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논리 곱과 비트 논리 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비트 논리 곱은 아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과 7을 AND 연산한 거예요. 그러면 논리 곱은 둘이 전부 다 1일 때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10이라는 값을 이진수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1010, 그 다음에 7을 기계어인 이진수로 표현하면 0, 1, 1, 1이 되죠. 이거를 AND하고 논리 연산해보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무조건 0이 나오고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고 다시 0하고 1이니까 어때요?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다시 이진수로 변환을 하니까 이거는 10진수 2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10 AND 7의 결과는 이진수로는 이 값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10진수로는 2가 되더라. 여기는 이제 0010 여기에 괄호 2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진수다라는 의미로 2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0010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 이거는 10진수로는 2에 해당되는 값이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AND 연산이 아니라 OR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OR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OR 연산을 하게 되면은 1010이라고 하는 10과
그 다음에 0, 1, 1, 1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5와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어때요? 1이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1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1인 경우를 우리가 10진수로 바꿔보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5화로 연산을 했을 때는 이 결과값은 15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비트 논리 곱, 그 다음에 비트 논리 합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논리 비트잖아요. 저희가 비트 연산이 아닌 논리 연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논리 연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하고 7하고 자, AND 연산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 논리 연산자 뭐 배우셨어요? AND 배웠죠? OR 배웠죠? NOT 배웠죠? 요거 한번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AND를 만약에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값은 AND라고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AND 자, 그러면 10하고 7을 AND 연산을 했다라는 거는요. 뭐하고 똑같냐면 자, 먼저 AND 연산하기 전에 10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보는 거예요. true나 false냐는 0이냐 아니냐예요. 1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 1이에요. 그리고 AND 7은 그렇죠. 7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 값이 되는 거죠. 그럼 1과 2를 만약에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ND 연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결과는 1이 되는 거죠.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비트 연산은요, 결과가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지만, 논리 연산의 경우는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게 돼요. 이 두 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논리 연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값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십진수 값이 아니라, true 또는 false.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에 대한 결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논리연산 혼자 쓰는 것보다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명령어들하고 같이 쓰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비트 연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값을 비트로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얻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적인 논리합은 둘 다 베타적인 값이 들어오는 경우만 1이라 그랬잖아요. 0, 1이거나 1, 0이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만 1이 나왔죠. 나머지는 0이고요. 이제 이런 연산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서로 다른 값이 들어올 때만 1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값을 비교를 해서 동일하지 않다라면은 어때? 1값이 나올 것이고 동일한 값이면은 0값이 나오겠죠. 근데 비교 연산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하고 7을 똑같은 비트열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이 0, 1하고 0이니까 어때? 1이 나오겠죠. 베타적인 0, 1도 1이 될 것이고 1, 1은 동일한 값이니까 0이죠. 다시 0, 1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3이다 라고 십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진수와 십진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 하나만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기계어로 되어져 있는 이진수가 나오면요. 여기에다가 각 자리에다가 오른쪽 끝부터 2의 0승,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3승. 만약에 비트열이 더 있으면은 계속해서 2의 4승, 5승, 6승을 곱해 가시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값이 나오겠죠. 자, 모든 수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0하고 어떤 값을 곱해도 0이죠. 0. 2의 2승, 그러니까 1하고 4를 곱한 거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의 3승은 8. 8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8이 되는 거죠. 이 값들을 이렇게 덧셈, 더하시는 거예요. 자, 다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와요? 13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를 더한 값을 나타내면 이게 십진수로 바뀌어져 있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꿀 때는 맨 오른쪽부터 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이런 걸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결과값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10과 7을 익스클루시브 5화 한 거는 13이 나왔다. 123과 456을 익스클루시브 5화 하면은 43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FFF, 그 다음에 0000, FFF는요,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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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 해서 16개의 비트가 전부 다 1인 경우를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111111 이게 FF거든요. 그래서 얘가 F, F 이 말이에요. 이 비트열들하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0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비트가 전부 다 0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다 0이다 라고 쳤을 때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하게 되면 0하고 1하고만 계속 연산한 거기 때문에 다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16개의 1에 대해서 이진수로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65,535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결과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자, 1111, 여기도 1111, 1111 나올 것이고 1111 나오겠죠. 각각의 뒤에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11승 해가지고 어때요? 15승까지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네, 2에 15승까지 0승에서 15승까지를 다 더해보면은 이 결과값이 나오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인데요. 시프트 연산자는 레프트 시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시프트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비트열로 이렇게 쪼개야 돼요. 26이라고 하는 값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6을 자, 이진수로 나타낸 거고요. 자, 이거를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마다 이의 n승을 곱한 효과가 난다. 이건 왼쪽으로 n번 시프트 할 때마다 이 말입니다. 왼쪽으로 2칸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한 번씩 이동을 했을 때가 있겠죠. 한 번씩 이동했을 때는 여기 사이에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이제 2번 다 이동한 결과인데요. 한 번 이동하면 어때요? 0이 이쪽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1, 0, 1, 그 다음에 어때요? 1이 이쪽으로 또 오겠죠. 그래서 1이 여기로 오고 0이 여기로 가고 0, 그 다음에 이 0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은 여기로 나가겠죠. 이제 하나가 먼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0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있는 이 0은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얘만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이동하면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0이 여기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2번 이동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그러면 2번 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동했을 때는 이제 이 값이 나오거든요. 이 값은 자, 첫 번째 값이 26이면 한 번 이동했을 때 값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케이스가 돼요. 그러면은 52라는 결과값이 두 번째 이동했을 때는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쉬프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칸 이동했으니까. 또 한 번 쉬프트를 하면 여기다 2를 또 한 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104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이거는 결국 이 전 상태 값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52 곱하기 2를 하면 1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2칸 이동해라 그러면은 결국은 26에다가 2에 2승을 곱해라 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A에다 10을 놓고요. A를 왼쪽으로 한 번 이동했다 그러면은 여기다 2를 곱한 거하고 똑같겠죠. 자, 2번을 이동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40을 곱한 거하고 똑같겠죠. 4를 곱한 거하고 똑같겠죠. 2의 4승이니까. 그래서 40이 되는 거고요. 3번 이동해라 그랬다면은 2를 3번 곱한 거니까 8을 곱한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동하면은 그렇죠. 여기에다가 16을 곱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2의 4승인 16, 16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나누기 1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선 이제 2칸 이동을 시킨 거예요. 2번 이동시키면 여기 남는 곳이 2개잖아요. 칸은 남고, 맨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있었던 2개는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간 거 그냥 빼세요. 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칸은 0으로 채우시면 돼요. 바로 전 단계에서
이 레프트 시프트 한 다음에도 여기 빈칸이 있었잖아요. 빈칸은 0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나간 값들은 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동을 2칸씩 하고 났더니, 자, 우리 2번 했다는 거는 26을 2로 몇 번 나눈 거예요? 2번 나눈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26 나누기 2 하면은 얼마예요? 네, 1은 2, 2, 3은 6, 13이 나오죠. 요 중간 단계는 한 번은 13이에요. 근데 2칸을 이동했기 때문에 한 번 더 2로 나누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2, 6, 12하고 1 남은 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값은 0, 0, 0, 0, 0, 1, 1, 0만 남는 거죠. 이게 6하고 같아요. 이게 0승, 이게 1승이잖아요. 이게 1승, 그 다음에 어때? 이게 2승을 곱한 다음에 더해보면 4하고 2하고 더한 거니까 6이 맞죠. 그래서 결과값은 6이 나오더라. 마찬가지로 10을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라 라고 하는 거는요. 나누기 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5가 나왔고 이거는 2번 이동했다는 건 나누기 4를 해라 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거는 2의 3승이니까 나누기 8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몫이 1이 남을 것이고요. 4번 이동해라 라는 거는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몫은 0이죠. 네, 그래서 5, 2, 1, 0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들 한번 살펴봤어요. 산술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연산자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본 연산자들,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자도 저희가 다 살펴봤었고요. 이런 연산자들은요,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연산자가 여러 개 섞여 있을 경우에 이 순서에 맞춰서,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먼저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괄호가 먼저죠. 괄호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뭐 리스트나 딕셔너리 막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승이 있었죠. 지수승. 그 다음에 덧셈. 이거는 이제 단항 연산자인데 덧셈이 아니라 얘는 플러스 뭐 어떤 값, 마이너스 어떤 값, 그 다음에 나트 이런 연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얘도 나누기인데 실수형이냐 정수형이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건 이제 산술 연산자죠. 그래서 산술,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들 나왔죠. 비트 논리입니다. and, exclusive OR,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들. 네, 관계 연산자도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연산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논리 연산자, not, and, or.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들도 있습니다. 비교식에서 쓰는 건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네,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 내용, 연산자, 오늘 살펴본 연산자까지를 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